자, 이 구경주는 1700m가 팩트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게다가 8개 단촐한 편성도 우리가 읽어줘야 돼요. 충만은 8번 12km 가십시오. 12km. 포인트는요, 바로 최근 2번의 경기입니다. 비록 승급전이고요. 직전에 블랙포인트에게 벌미를 잡힌 건 맞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12km가 최근 1700m 경주거리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기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2번 스페셜 샤인이 있습니다. 역시 37주에서 빅투아를 불러안장을 시켜놨는데요. 오히려 중반부, 후반부에 한 칸을 뽑아낼 수 있는 경주거리 1700m에 초점을 맞춘 마필이 2번 스페셜 샤인이에요. 매트 감고 가시고. 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가천선 실전편. 자, 부산 금요경마를 찾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좀 건강 유의에 좀 체크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제 주위 분들, 지인분들도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벌써부터 계시거든요. 우리 가족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건강에 한 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뭐 초등학교 여교사가 초등학교 학생을 갖다가 뭐 사랑을 했네 안 했네 뭐 별의별 얘기들 생각만 해도 사회적으로 좀 무리가 되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은 그런데 동의하지 말고요. 흔히 말해서 한 군형만 파자고요. 경마에만 집중을 하면서 모든 시간을 열정을 경마에만 좀 뿜어볼 생각입니다. 지난주 성적들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저희 방송만 보셔도 항구라는 필히 때릴 수가 있었던 상황이죠.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경주 중에서 4개의 경주가 적중이 되면서 여러분께 환수와 환급금을 그대로 가져다 드렸는데요. 일요일이었죠. 뭐 히비키와 스페셜 샤인, 제가 방송에서 히비키에 대해서 강력하게 개거품을 물었고 역시 쌍승식 20.6배, 복승식 13.6배짜리 아름답게 두 마필이 들어오면서 저희 방송만 시청하셔도 이런 항구라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검증을 시켜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스티븐의 개가천선 승부였었죠. 뭐 부산에서는 천년의 강의 마스터윈 쌍승식 37.5배짜리 복승식 18.9배짜리 뭐 기분 좋게 승부처에서 환수를 잡아냈고 가을의 전설의 반야동행이었습니다. 23.6배짜리 역시 흐트러짐 없이 조교 본대로 상위군에서 언급을 드렸고 문화일킹의 김화런치였죠. 14.2배짜리 뭐 이런 거 빈틈없이 뭐 점배당 너나 많이 사라고 하시면서 제가 강력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또 한번 좋은 환수를 잡아냈습니다. 자, 이토록 먹었던 경주들이 상당히 인상 깊었지만 또 아쉬웠던 경주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뭐 지난주를 돌이켜서 말씀드리자면 뭐 1, 3차 간 경주, 뭐 특히 일요경마에서는 7개의 경주가 나오면서 분통이 터지고 열이 빠치고 정말 좀 아쉬웠던 하루였는데요. 8월에 마무리를 지면서 액땜했다라고 저는 유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9월 달에 그 얼마만큼 우리에게 좋은 행운과 환수를 찾아올지 기대가 큰데요. 그 시작하는 금요경마 9월 1일이죠. 이때부터 우리는 먹어야겠습니다. 오늘은 1경주, 3경주, 7경주입니다. 137 스티븐이 마번을 전달해 드려요. 뭐 다른 방송처럼 뭐 대충 언영분영 한 마리씩 던져주기 형의 방식 이런 거는 이제는 질색이다, 경멸한다. 저희는 아예 그냥 뭐 놓고 뭐뭐에다 때려라 언급을 드리면서 타 방송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임팩트를 가지고 있죠. 1경주, 3경주, 7경주 특히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요. 2경주와 10경주 오늘 전반부 2경주가 비밀작전, 후반부 10경주가 오아시스입니다. 이 두 개의 경주 사활을 한번 걸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대로요. 여러분들께 거짓 없이 그리고 거품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야간 경마가 끝났습니다. 1경주 시작하는 발주 시간은 금요 경마 11시 30분. 요점 먼저 착오 없으시길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공지를 해드린 대로 1경주, 3경주, 7경주 역시 추천 경주고 2경주와 10경주 비밀작전과 오아시스 참고하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준비한 1경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1000m로 짜여진 국산 6등급입니다.
자, 9대 마필이 투사필을 던져놨는데, 야, 스티브나, 이거는 뭐 책을 펴보니까, 여러분들 책자에 적혀 있는 건 뭐, 2번 옥단여걸, 4번 영웅제왕, 5번 해동여걸, 요 세 마필이 숫자가 유난히 크게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인기마거든요. 왜 인기마냐? 1분 01초 때를 모두 3마리 다 기록을 했고, 특히 5번 해동여걸은 직전경조 1분 00초 9예요. 액면상 기록이 아름답거든. 얘네들 놓고 해야 되는 건데, 무슨 소리 하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책자에서 가장 큰 숫자들이 매경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변수들 잡아내려고 스티븐이 살아있는 이유겠죠. 먼저 2번 옥단역을 배팅권에 안고 갑니다. 김현중 기수가 이제는 조금은 생각이 좀 틀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조금은 아니란 말머리. 왜냐하면 이 기회 자체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 마주들이나 뭐 조교사들이 좀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석이 사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해야죠. 옥단여걸의 직전에 이제 김현중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사실 가서 깨졌어요. 삽착인데요. 이때 당시에 뭐 선두권과 착순차가 거의 없었죠. 목차, 머리차 우르르 들어왔거든요. 분명히 옥단여걸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이 보여집니다. 왜? 단거리이기 때문에요. 자, 이번 경주 역시 중위권에서 한 칼을 뽑아낸다라면 안 될 이유가 없다. 또 김현중의 재기승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배팅권이고 4번 영웅제왕입니다. 6전을 뛰면서 어찌됐건 간에 단 한 번의 입상 경험이 없어요. 1분 01초 3을 뛰던 4를 뛰던 2를 뛰던 그게 뭔 상관입니까?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 분명한 것은 이번에 다시 한번 뭐 조인공 기수의 등짝이고요. 직전에 유현명 기수가 안 갔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리송합니다. 초반부터 너무나도 적극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단 자리 선정에 실패를 하면서 딱 그만큼만 뛰더라. 즉, 이 녀석의 최대 단점은 결정력이 없더라. 이렇게 책에 적어 놓으시면 돼요. 직전에 가서 깨졌는데 애는 항상 결정력이 없는 놈이다. 이번에도 전개를 잘 풀어야지 될 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는데 과연 4번 영웅제왕을 제가 언급드린 이유는 전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잘 풀릴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갖다 붙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안 가더라도 앞에는 일단은 최근 들어서 가장 갖다 붙일 수 있는 편성과 전개를 얻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새신랑이지만 이미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디 힘을 뺄 데가 없는 조인공 기수의 등짝 이건 뭐 특별하게 우리가 고민을 안 해봐도 이제 새신랑들 그렇기 때문에 영웅제왕의 선행 추라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고 가시고 5번 해동여걸이 직전 경주 송교영 기수 등짝에서 2차권 진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에 너무 잘 뛰었어요. 잘 뛴 거고 애가 일회성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일회성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검증은 한 번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장에서 5번 해동여걸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뭐 배당판을 좌지우지 흔들 텐데 너네는 시야가 적으면 그것밖에 안 보이겠지. 자 우리는 한 발 뒤로 가서 본다라면 6번 썬더돔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데뷔 전에 어찌됐거나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고 데뷔 이전째 1200m에서 잡바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11주의 공백이에요. 자 11주 동안 애가 과연 뭐를 하고 왔느냐? 휴양 갔다 왔습니다. 7월 15일 날 돌아왔어요. 7월 중순 이후부터 훈련을 시행합니다. 언제까지? 어제까지. 약 5주 동안은 훈련을 시행을 한 거죠. 31조 외국인 노동자 라이스 마방인데요. 이번에 장구류까지 싹 다 교체를 했어요. 망사 눈가면하고 혀 보정권. 재갈을 계속 이제 뱉는 그런 단점들. 그리고 망사 감염으로 인해서 초반에 직전에 무리했으니까 말이 병신이 되더라. 이번에 단거리에서 따라가도 되겠다. 일단 따라가는 작전이에요. 장구류까지 교체를 하면서 0.1%라도 이 마필의 장점을 살려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훈련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말이 안성도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등짝도 이 기욤배 기수. 최근에 기욤배 기수가 부산에서 활약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저는 썬더돔의 공백 이후에 바로 승부 카드.
상대들의 전력에 비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은 없지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은 더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인기 마필들의 눈이 멀지 말자. 여기서는 바로 6번 썬더돔이 저는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복병을 놓고 가야겠습니다. 6번 썬더돔을 1경주부터 강력한 축으로 놓겠고 2번 옥단여걸에 4번 영재왕, 5번 해동여걸까지 요 세 마필 안에서 힘을 한번 줄 수 있는 시작은 1라운드였습니다. 네, 3라운드입니다. 1300m 국산 6등급이에요. 11두가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인기를 모아줄 애들이 과연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애가 왜 무시를 받고 있지? 그렇지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야 되는 경주예요. 왜? 6등급의 1300m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경주들은 좀 변수라든지 우리가 좀 간과하거나 좀 무시했던 부분들이 패착의 원인이 돼버립니다. 그때서야 무릎치고 내가 왜 그걸 알았는데 못했을까, 왜 생각 안 했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실 거예요. 저는 뭐 매경주가 사실 그래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현장에서는 6번 승승장군과 9번 썬더 엘리 요 두 마필이 깜빡이 맞건 최저배당 우리들만 팔리면 되겠지, 다른 애는 신경 쓰지 마세요. 현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호객행위를 이런 식의 심하게 하고 있어요. 호객행위를. 그도 그럴만합니다. 승승장군이란 마필은 어찌됐거나 6월달, 7월달, 8월달 요 세 개의 경주 1300m를 출전을 하면서 자, 직전에는 하만식 기수가 입상까지 시켜놨어요. 자, 경주 거리 1300이 가장 유리해 보이는 마필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번에 등짝 유연명이니까 21조 민장기 만방의 유연명 소속조 기수 밀어주는 거죠. 자, 9번 썬더엘리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애는 데뷔전부터 1300이었어. 왜? 초반에 빠른 거보다 뚝심으로 뛰는 스타일이야. 인정. 직전에 1200m 중반부 후반부에 한 칼 뽑아서 입상. 이번에 1300m 적정거리. 자, 거리면도 그렇고 액면상 혈통적으로 그렇고 아직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힘 차 있는 부분도 그렇고 등짝도 조선곤이고 하다 잡을 게 없어요. 자, 그런 면 때문에 6번, 9번이 깜빡이 가는 겁니다. 왜 깜빡이 가는지 우리가 알고는 뭐 깜빡이 맞건 사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조선곤 뭐 유연명이라 해서 그냥 맞건 사면은 뭐 안 들어오면 안 갔네 갔네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이유는 좀 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11 로카드 세븐이 눈에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데뷔전에 1000m에서 선입권의 상카를 날카롭게 뽑아냈고 또 이번에 17주에 공백을 갖고 나왔는데 기온배 기술로 안장 교체가 됐고 외곽 게이트가 절대 불리해 보이지가 않고 애도 분명히 한 칼이 있는 애입니다. 애도 배팅권이죠. 6번, 9번, 11번 승승장군 9번 썬더엘리 11 로카드 세븐 이런 애까지 현장에서 냄새나게 팔릴 거예요. 그러면 뻔히 보이고 이런 내용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경마장 3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뭐가 어쨌네 저가 어쨌네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바로 1번 모스트 파퓰러입니다. 모스트 파퓰러는 그렇게 강단 있다고 보기가 애매한 마필입니다. 다만 모래를 쳐맞으면 병신이 되고 초반에 힘을 쓰면 쓰레기가 되고 초반에 어찌됐건 간에 초반에 자리 선정을 잘 해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평가를 했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 단독 선행 메이드 확정 절대 다른 애가 선행을 막을 수가 없어. 말 그대로 1번 모스트 파퓰러가 이번에 아주 처음으로 단독 선행이라는 아름다운 전개를 보장받고 나옵니다. 게다가 누굽니까 등짝? 감량의 전진구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전진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 타는 거 보니까 동작이 너무 커. 동작이 너무 큰데 가장 기본적인 게 선행마필을 이끌어 나가는 기승수를 배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힘한 배, 페이스 한 배죠. 그런 부분,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해주면 됩니다. 모스트 파퓰러에게. 나머지는 뒤에서 지네들이 엎치락뒤치락해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번에 인코스 1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 페이스 한 배가 완벽하게 올라올 수가 있는 1번 모스트 파퓰러가 분명한 찬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너도 나도 알고 있는 깜빡이 맞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만 그런 빈틈을 공략할 수가 있는 마필은
1번 모스트 파퓰러다. 이번에야말로 저는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번을 놓고요. 아예 1번을 놓고 중배당을 우선으로 공략을 하셔야겠습니다. 1번 놓고 6번 승승장군, 9번 썬더엘리와 11 로카드 7까지 1번, 11번 들어와 버리면 우리끼리만 만만세가 되는 3라운드였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1000m로 짜여진 홀압 4등급입니다. 이제는 뭐 스티븐의 방송을 시청하시는 애청자분이시라면 스티븐과 그래도 몇 번 정도는 호흡을 맞춰보신 분들이라면 눈치를 채셨겠죠. 보통 스티븐은 1, 2, 3경주를 추천해주고 마번을 까는데 애가 간혹 이 후반부에 하나씩 뭐 하나 들고 와. 그러면 애늘이 없죠. 왜? 지난주에도 역시 7경주 했습니다. 골드시나의 동해 텐텐텐. 동해 텐텐텐 뭐 승급 전에 뭐 가고 안 가고 뭐 없다 있다 콧방귀만 잔뜩 꼈어요. 배당이 얼마 없었는데 우리끼리는 어찌됐건 간에 방송과 현장에서 때려먹을 수가 있던 상황이었고 역시 뭐 서울 9경주 히비키 강력한 노림수다. 뭐 20배짜리 그냥 잡아오지 않습니까? 자, 후반부 7경주 뭔가 내용이 있으니까 거짓없이 감추면 뭐합니까? 오픈해야죠. 자, 여러분들은 역시 5번 담양장군의 6번 도쿄블루. 액면상 기록이 둘이 가장 좋고 이번에 이 도쿄블루는 직전에 1200에서 14초대야. 단거리 1000m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애거든. 애를 놓고 배팅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6번 도쿄블루가 왜 직전에 1200에서 안 됐는지 그리고 왜 이번에 1000m를 나왔는지는 알고서 도쿄블루에다 막건을 사자는 거예요. 이유는 호흡입니다. 호흡. 길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게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찜찜하다는 거죠. 이 찜찜한 거를 알고서도 1200을 쓸 수 있느냐? 못 쓰죠. 말은 좋은데 호흡 때문에 딱 그만큼만 뛰거든요. 그래서 1000m예요. 그러면 강하게 볼 이유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m를 왜 썼습니까? 먹으려고 썼죠. 상관 벌려고 쓴 거예요. 승부의지 강하고 1200은 호흡이 짧으니까 1000m 나왔대. 이번에 승부는 필연이겠지? 그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뭐 이런 뭐 내용 어디 가서 뭐 누가 알려줍니까? 그렇죠. 이건 정확한 거예요. 단 찜찜한 게 있습니다. 바로 56.5kg는 부담 중량은 우리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팩트예요. 부담 중량이 늘어났거든. 자, 그렇다면 5번 담양장군이 보이겠습니다. 주행 재검 때 1분 01초 때를 끊었어. 야, 왔네. 01초 때면. 야, 등장 누구냐? 조성권. 막건 단식 사야지. 근데 부담 중량이 57이야. 레이팅 좀 보고 사세요. 레이팅 좀. 한계부 중에 걸려 있어요. 분명히 액면상 기록은 맞습니다. 말의 능력도 어지간하면. 그런데 이런 늘어난 부담 중량에 대해서 과연 공백 29주 만에 나오는 애를 믿고서 탈탈탈 털어서 막건을 깜빡이를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저는 못 삽니다. 그래서 눈에 보입니다. 1번 쾌한 탄생이 이번에 어찌됐건 간에 단독 서대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빠른 순발력을 지니고 있고요. 물론 직선 구간에서 미더 못 미더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지만 레이스만 잘 이끌어 나간다라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주로 자체가 좀 가볍다고 느껴진다라면 이런 마필들을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저는 충만은 3번 코튼 밀로 가겠습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고요. 주행검사 때 1분 01초 9 최은경이가 주행검사 잘 받고 이번에 유연명의로 안장을 교체를 시켜놨죠. 사실 제가 26조 방동석 마방을 그렇게 아름다운 마방이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약간 좀 음흉하죠. 될 거는 살짝 좀 들타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안 될 것 같은 거는 어디서 가끔씩 이빠이 해놨다가 쏴먹고 그런 게 조금은 눈에 가시가 되는데 6월 27일 날 주행검사를 5월 27일이죠. 5월 27일 날 주행검사를 잘 받아놓고 14주의 공백을 갖고 이번에 출전을 합니다. 얘도 약간 좀 뭐랄까요 기대는 거 주행 자세가 조금 불안했던 마필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교정이 됐고 제갈도 많이 잘 무르는 모습이고 그리고 순발력 부분도
물론 발빠른 일본 쾌한 탄생이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그 뒤를 바싹 쫓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유현명 기수를 26조에서 불러 안장을 시켰더라면 이번 경주는 역시 눈치 작전이 아닌 진카 승부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3번 코튼밀 데뷔전이지만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더라. 3번을 놓고 7경주는 1번 쾌한탄생 그리고 5번 담양장군의 6번 교토블루까지 배팅권입니다. 네, 9월 1일 금요경마입니다. 스티븐은 전반부 2라운드 서둘러서 좀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스티븐이 비밀작전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별정 A형 방식으로 짜여진 6등급 단거리 1000m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데뷔전을 치는 신의 마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녀석들의 걸음의 변화 그리고 마방의 작전, 최근의 훈련 패턴, 컨디션 여러 가지들을 정말 복합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경주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귀찮습니다. 이런 경주들 공부하려면 귀찮아요. 그런데 책을 펴서 공부하려니까 귀찮죠. 자, 스티븐은 주중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 신의 마필들이 있었다. 그런 애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상태감을 물어보고 확인하고 뜯어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자신 있게 승부처로 선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승부 걸린 녀석 이번 경주 전개까지도 상당히 잘 풀릴 마필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저배당이 아닌 중배당, 고배당까지도 최대 변수까지도 우리는 안고 가면서 승부를 볼 경주입니다. 전반부 2라운드 비밀작전 고민 없이 믿고 따라오십시오. 금요경마 10경주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200m 2등급 핸디캡 경주 총 9대의 마필이 수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십니까? 원래 이번 경주는 12마리가 출전해야 되는 마필인데요. 경주인데요. 그 12마리 중에 3마필이 빠졌습니다. 인기 1위, 2위, 3위를 나눠 가져야 될 능력말들이에요. 자, 미리 분석했을 때, 미리 공부했을 때 걔네들 안에서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절대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복병을 노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경주인데 제 눈에는 요 3마리, 눈에 가시들 얘네들이 들어오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했던 애들이 1, 2, 3위 원래 팔려야 되는 애들이 안 나왔어요. 뭔 소리입니까? 이거는 흔히 말해서 기조도 여기다 때려야 돼요. 자, 현장에서 액명상 기록으로 3번 카우보이 캡틴, 9번 아주 최강 요 두 마필이 깜빡이 일일이 만보로 팔려주는데 말 그대로 요거 사면 큰일 납니다. 숨겨져 있는 마필 이번에 변화가 뚜렷한데 그 이유도 알아야지 승부가 됩니다. 자, 마지막 경주예요. 여기저기서 다른 사람 거 ARS 듣고 오링 나기 직전이신 분들 오십시오. 제가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티븐이 준비한 해당 경주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께 큰 유리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언제까지나 스티븐을 감싸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께 먼저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2017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얼마 안 남은 기간 정말 열심히 뛰면서 여러분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